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카톡 입시 한번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등급별 입시 전략입니다. 등급별 입시 전략. 자, 저희가 입시 전략이라는 그러는 거는 사실은 학생 수만큼 다양해요. 왜냐면 그 학생이 어떤 전형이 유리하고 어떤 전형이 불리한지 그거는 일반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학생이 글을 잘 쓴다면은 논술 전형이 유리하겠죠. 근데 글을 잘 못 쓰면 논술 전형이 불리하고, 뭡니까? 이 학생이 말을 잘하는 학생이면 면접이 들어가는 종합전형이 유리할 수 있겠죠. 이 학생이 말을 못해, 그러면은 면접 전형은 불리한 전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대학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있고 이제 불리한 전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등급이라는 기준으로 맞춰서 봤을 때 이 정도 등급의 학생은 이런 입시 전략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입시 전략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어떤 설명을 참고하셔서, 내가 등급이 이 정도고 내가 목표로 하는 데가 하기 여기니까 이런 전략을 좀 쓰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 우리 1등급 학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1등급 학생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1등급은 1등급부터, 그러니까 1.0부터, 그죠? 모든 과목이 다 1이야. 한 번도 2가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1.0이 나오거든요. 정말 계속 전교 1등인 거죠. 고1부터 고3까지. 그런 학생부터 1등급 초반인 학생들, 한 1.3 정도까지, 그죠? 1.0에서 1.3 정도까지의 요 학생들은 한마디로 전교 1등 학생이에요. 그 고등학교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이 1등급 극초반 등급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워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학생들은 사실 입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뭐 어떤 전형을 사실 선택해도 불리한 전형이 없어요. 그렇죠? 이 학생이 뭐 교과 전형을 쓰면은 당연히 교과 전형에서 유리할 거고, 종합 전형을 쓴다 해서 불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종합 전형을 쓴다 해서 이 학생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해요. 아니면 논술 전형을 쓴다고 불리할까요? 아니죠. 논술 전형을 쓴다 그래도 유리해요. 그리고 심지어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사실 자기의 꿈에 따라서 사실은 가장 좋은 대학교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내신이면은. 자, 그러면은 대학교 말고 그럼 전형이 뭐가 유리하냐, 그거 얘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등급에서 1.3등급 사이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그 대학교에서 전형을 여러 개 두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잖아요. 전형의 종류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시험을 봐서 잘 보는 애를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형이 다양하죠.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특성이 있는 인재들을 모두 다 선발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과 성적이 아주 좋은 애도 선발하고 싶고, 하지만 교과 성적이 좀 낮더라도 꿈이 확실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창의적인 종합형 인재를 선발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글을 굉장히 잘 쓰는 논술 능력이 뛰어난, 논술 구술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고 싶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그냥 수능을 잘 보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기도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학생을 선발하면은 리스크가 줄어요. 훌륭한 학생을 다른 대학교에 뺏길 리스크가 줄는다고요. 그래서 학생을 여러 가지 단계로 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생기냐면 이 전형에 알맞은 학생이 있고, 이 대학교가 이 전형으로 뽑고자 하는 학생의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으려는 학생의 유형은 뭘까요? 교과 성적에 아주 성실하게 임한 학생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과 성적에 아주 성실했는데 비교과적인 영역도 같이 성실한 학생이 많을까요? 좀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죠? 근데 교과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비교과도 엄청 좋아. 네, 그런 학생이 많긴 해요. 사실은 그런 학생을 원하죠.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가려면은 등급도 최고여야 되고, 그리고 비교과도 좋아야 돼요. 좀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긴 한데, 어쨌든 자, 이거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교는 전형마다 뽑고 싶어하는 인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에서 1.3등급 학생들은 뭐가 유리하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해요. 당연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유리해요. 학생부 종합도 내신이 들어가거니와, 보통은 이 전교 1등 학생들은 학생부가 안 좋겠어요. 아니, 전교 1등 학생인데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안 좋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교 1등은 학교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학생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겠나요? 아니, 전교 1등을 3년 내내 계속해서 1.0 등급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그 학생을 나쁘게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학생부 비교과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당연히 상도 많이 받을 테고 선생님들이 평가를 아주 잘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학생이 서울대를 가야지 학교가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배출하는 그 인원이 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등급 초반, 아주 극초반 학생들 학생부 전형이 유리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과 적선 전형 이런 거를 그 학생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학생들이 노릴 전형이 아닌 거죠. 그죠? 뭐 노려도 되죠. 노려도 유리해요, 그 학생이.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학생부 등급이 내 교과가 막 전교 1등을 계속 찍었다고 해서 그 단순한 숫자로 우리 애가 전교 1등이니까 서울대 가겠지, 그건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들은 단순한 숫자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아요. 그럼 뭘 보냐? 그 숫자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수치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가 굉장히 시험이 쉬운 학교야. 그래서 애들이 다 시험을 잘 보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거랑 혹은 특목고에서 1등 하는 거랑 다르죠. 그게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학교 표준 편차에서 반영이 됩니다. 표준 편차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수 단위도 같이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통합해서 학교에서는 Z값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정한 학생부 교과 산출 기준을 적용해요. 그래서 애들을 선발하거든요. 그럼 그걸 적용하게 되면 특목고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똑같은 전교 1등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우리 전국에 사실 전교 1등이 학교마다 한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다. 못 가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유리한 거예요. 그 학생은 단순하게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 전형. 그런데 좋은 학교들은 단순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정리해서 1.0에서 1.3등급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이 유리하다. 수시 중에. 그래서 그거를 집중해서 준비를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4등급에서 2.3등급 정도 학생, 1.4등급에서 2.1이라고 할까요? 2.1등급 정도 학생. 2.3이면은 좀 이게 너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자, 이 학생들은 보통 이제 노리는 대학교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 중에 좀 좋은 대학교들은 노리겠죠. 자, 이 학생들 유리한 전형은 뭐냐면,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불리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뭐 그 급에 맞는 학교를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비교과를 많이 채우는 거예요. 비교과를 많이 채워서 이제 한 서강대 밑에 라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밑에 뭐 중경, 외시 정도, 이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에 학생부 종합을 넣을 수 있는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등급에다가 이제 비교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교과 만드는 건 제가 전에 설명드렸었죠. 학생부 관리하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그럼 좀 애매한 학생들이 이제 2.2등급부터 한 3.0등급까지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왜 애매하냐면 좋은 학교를 가기가 좀 애매한 등급이에요. 좋은 학교라는 거는 좀 네임 밸류가 있는 학교들. 네. 들으면 딱 그 대학 좋은 대학교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학교까지 가려면 등급이 2.1이 넘게 나와야지 학생부는 조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 2.1 밑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은, 다시 정리드리면 1.3까지는 교과가 유리하고 2.1까지는 종합이 유리해요. 그럼 2.1 밑이다. 근데 내가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형이 사실은 학생부 전형이 유리하진 않아요. 그 학생이 학생부에서 딸릴 거예요. 분명히 다른 학생보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논술을 좀 준비할 수 있고요. 논술을 준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을 봐서 들어가는 걸로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등급별로. 자, 그러면 3등급 밑에 학생들은 어떡하냐? 3.1등급에서 한 4.0등급까지 그 학생들 얘기 잠깐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3.1등급 미치잖아요, 학생이? 그럼 그 학생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의 대학교를 못 가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요. 수도권의 대학교 가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내신이 3 아래로는 나와요. 정말 수도권에 뭐 이름 없는 학교들 말고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뭐냐면 그 위에 3.0등급보다 잘 맞는 학생들과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게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은 그거 학생부 등급 그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사실 두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논술과 적성, 이 두 가지로 답을 좀 찾아야 되고요. 자, 4.0등급까지는 그래도 논술 전형에서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으니까 논술, 내가 글을 잘 쓴다면 논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거를 조금 준비하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고, 아니면 적성 전형을 준비하세요. 적성 전형은 근데 가장 좋은 대학교가 가천대학교 정도거든요. 가천대학교 정도 학교니까 그 밑에 학교들부터 해서 적성 전형 내가 목표로 하는 전공에 부합하는 학교를 본 다음에 그걸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똑같이 준비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수시는 논술과 적성을 준비하되 논술과 적성은 사람을 많이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신경 쓸 게 정시예요. 사실은 정시가 굉장히 많이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노리셔야 되는데, 정시할 때 이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이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포기하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 영역들, 정시에서 그걸 포기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핵심이 되는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거기서 등급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은 탐구 영역 하나를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탐구 영역 하나를 만약에 1을 만들잖아요. 1등급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정시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전형이 그 위의 학교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나 과학을 한 과목을 정해서 그거를 빨리 끝내시는 겁니다. 1등급을 만들 때까지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건 올릴 수 있어요. 국영수랑 좀 다르게.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 이 학생들의 전략이고, 두 번째는 국영수 중에 내가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올리는 거예요. 정시를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취약하다. 만약에 내가 수학이 너무 취약해요. 그럼 수학을 좀 포기하는 거예요. 수학을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수학 대신 국어를 보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시 전략을 찾고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대학교를 가장 잘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준비하는 거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건 평범한 거죠. 그 전략이 없어도 하겠다, 그거는. 그죠? 전략이 없어도 그건 해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좀 스마트하게 이 입시의 지도를 보고 나서 내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논술 적성을 준비하고 정시 준비를 해라,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4.1등급 이하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 4.1등급 이하 학생들은 어떤 전형이 유리하냐? 일단은 이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뭐 4점 몇 등급까지 붙기는 하지만 논술 전형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1등급 이하 학생들은 논술을 준비해도 사실 잘하기가 좀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학생보다 잘하는 학생들도 논술 준비 많이 하거든요. 논술 전형이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너무 세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4.1등급 밑에 학생들은. 그럼 뭘 추천하냐? 적성을 준비하세요. 적성을 왜 준비하라고 하냐? 적성이 정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적성고사를 따로 준비해야 되긴 하지만 적성이 정시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시는 적성으로 깔고요. 적성으로 깔고, 그리고 안전빵으로 내 등급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넣으세요. 그거는 집중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으로 넣는 거예요. 대학교는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정시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정말로 정시에 집중을 해야 돼요.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는. 정시 말고 대학교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4.1등급 밑인데 어떻게 대학교를 잘 가겠습니까? 무슨 전형으로 가요? 그죠? 힘들어요. 정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뭐 수시가 10명 중에 7명을 수시로 뽑잖아요, 선생님. 4.1등급 밑은 해당이 안 돼요. 수시로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면 수시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좋은 대학교 가기는 힘들다니까요. 수시는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이 아니에요. 그 4.1등급 밑에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성을 준비하되 수능에 집중을 해라. 수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안 할 걸 안 해야 돼요. 이 학생들은 다 준비하면은 절대 등급이 오르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뭘 하시냐? 탐구는 하나 버리세요. 그냥. 자, 4.1등급 밑에 가는 대학교 중에 탐구 2개 보는데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준비하시면 유리하지 않아요. 2개 해야 되잖아요. 2개 하면 등급이 안 올라요. 탐구영역 2개 준비하면은 1등급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나를. 그래서 하나를 줄이고 그 남은 시간에 탐구영역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1등급을 만드세요. 네? 4.1등급 밑에 학생들은 주어진 미션이 그거예요. 1등급을 만드세요. 탐구 영역을. 그러면 대학교 레벨이 확 올라가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렵냐? 그렇지 않거든요. 탐구를 많이 보는 데는 한 과목인데도 50% 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가천대학교 일반전형 2는, 정시 일반전형 2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다른 대학교도 그렇게 보는데 되게 많아요. 탐구 영역 한 과목을 30% 이상 반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효율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국영수 중에 내가 정말 수학을 포기했다, 그럼 수학을 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오래 걸려요. 수학을 해서 성적 올리는 게. 그러지 마시고 성적 올릴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가장 올리기 쉬운 게 뭘까요? 영어 듣기 올리기 쉬워요. 가장 듣기를 많이 틀릴 거 아니에요. 4.1등급 밑에는 안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듣기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올릴 수 있는 것 위주로. 절대 어려운 문제 풀지 마세요. 어려운 유형을 눈길도 주지 말고 쉬운 것만 푸세요. 쉬운 것만, 내가 풀 수 있는 거, 기본 문제, 중간 문제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게 학습 전략이에요. 입시 전략이고. 자, 이렇게 제가 등급별 그 입시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의 수만큼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은 진짜로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고 컨설팅을 해야지만이 이 학생이 딱 맞는 그런 입시 전략과 학습 전략을 제가 세워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만나시는 분이 많진 않으시잖아요. 보통 저랑 안 만나시잖아요. 그죠? 제가 뭐 다 만나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잘 들으시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입시 전략을 세우고 입시에 승리하기 위한 이 시스템을 차근차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제 유튜브에. 그것들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조금 체계적으로 돼 있고 내용이 조금 하나씩 돼 있는데, 하나라도 따라 하시면은 입시 승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잖아요. 날씨 풀렸는데 저도 더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 착실히 하시고, 기말고사 중요해요. 그리고 입시 쪽도 공부만 하지 말고 공부 이전에 해야 될 활동들,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면서 나중에 입시 후에 큰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승리연구소의 하루쌤이었고요. 제가 링크로 입시 설명회 저희 강서에서 하는데, 강서에서 입시 설명회 해요. 7월 16일에 그거 하는 거 링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하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